독약을 바친 기생. 조선 영조 때 일입니다. 심씨 성을 가진 선비가 밀양 부사로 부임해 광기를 접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기생과의 잠자리에서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취향과 밤을 보낸 뒤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취향은 무척 예뻤으며 잠자리 기술이 뛰어난 기생이었습니다. 불을 끈 후에 기생이 거기서 거기겠지 생각했던 신부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가을 향기라는 너의 이름처럼 향내만 좋은 게 아니라 재주도 대단하구나. 그날 이후 신부사는 취향을 몹시 사랑해 늘 곁에 두고 잠시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부사가 낮에 일을 마치고 밤이 되어 이부자리에 들면 취향은 그날 잘 조절해서 정감이 샘솟도록 해주었습니다. 감동한 신부사는 기생 이상으로 사랑을 느껴 진심으로 취향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한양에서 이조 참판으로 있던 신부사의 아우가 영모제에 연루되어 대역죄인 신세가 되자 조정에서는 그 일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심참판의 형인 밀양부사를 불러올리려 했습니다. 이렇듯 다급한 상황에서 한양에 있는 보시 급히 밀양으로 내려가서 그 사연을 신부사에게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슬픈 소식을 접한 신부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왕인이 내려와 나를 잡아가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행장을 꾸려 상경하는 게 좋겠군. 신부사는 아무리 죄가 없다고 말해도 연자로 엮여 형벌받으리라 짐작하면서도 압송 관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짐을 싸서 밀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신부사 곁에 늘 붙어있던 취향이 무심한 표정으로 아뢰었습니다. 첩이 사또를 모신 지 해를 넘겼습니다. 사또께서는 첩을 늘 곁에 두셨지만 첩은 돈 한 푼 곡식 한 톨도 사사로이 받은 게 없습니다. 이제 사또께서 가시면 첩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사또께서 돈 수백냥을 주신다면 가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사는 잠깐 취향을 응시하더니 그 청을 허락했고 별다른 말 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열렬히 사랑했던 정을 생각하니 재물만 챙기는 취향이 괘씸했으며 마음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취향은 신부사로부터 목돈을 건네받고도 특별히 고마워하지 않았고 작별할 때도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 관속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취향에게 돈만 챙기는 기생이라며 침을 뱉으며 욕했습니다. 그런 멸시에도 불구하고 취향은 태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부사는 한양으로 올라가 문초를 당했고 동생의 영모제에 연좌되어 관북지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귀양살이 몇 년 동안에도 동생의 옥사는 진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곧 불측한 화가 있겠구나. 세월이 조금 흐르면 오해가 풀려 유배에서 풀려나리라 기대했던 신부사는 낙담에 장차 재앙이 닥치리라 예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여 아침 저녁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병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 밖에서 사람 말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드디어 왕인이 도착한 모양이구나. 신부사 가슴은 철렁했고 막상 죽음이 눈앞에 보이니 심장이 찢어지고 간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심씨에게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친 손님은 곧바로 일어서면서 의아해하는 신부사에게 말했습니다. 공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자네는 누구인가? 대감께서는 어찌 저를 몰라보십니까? 저는 밀양기생 취향이옵니다. 도적이 두려워 남자로 변장해 말을 달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공께서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옵니까? 청년 손님이 갓을 뽑고 머리를 매만지니 밀양기생 취향이 틀림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신부사는 얼른 취향의 손을 잡고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여기에 웬일인가? 나는 북쪽 황량한 곳에 귀양 와서 죽음이 조석간에 달린 신세인데 자네가 천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왔으니 참으로 뜻밖이네. 이에 취향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첩이 공을 모실 때 특별히 총애받았는데 공께서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실 때 첩은 슬퍼하는 기색 없이 멀리까지 나가 전송도 하지 않고 무정하게 돈과 재물만 요구했습니다. 신부사가 옛일을 떠올리며 쳐다보자 취향이 이어 말했습니다. 공께서는 첩을 야비하고 더러운 계집이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첩이 어찌 정리와 예의를 모르겠습니까? 단지 오늘을 위해 짐짓들이 없고 염치도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첩은 공이 떠나신 후 의리를 지켜 혼자 살면서 주신 돈을 미천으로 삼아서 이자를 받아 불려 제법 큰 돈을 만들었습니다. 뜻밖의 고백에 신부사는 놀란 눈을 했고 취향은 말을 이었습니다. 공께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백발 노인인데 거친 곳에서 귀양살이하고 계십니다. 첩이 거리에 떠도는 말을 들으니 공께서 곧 사약을 받으실 것이란 소문도 있었습니다. 공의 형편으로 보면 차라리 이곳에서 일찍 돌아가셔서 일신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참혹한 재앙을 만나지 않음이 옳지 않겠습니까? 취향의 말인즉 사약을 받고 죽으면 자손들이 죄인의 후손으로서 큰 피해를 받게 되지만 그 전에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면 죄가 불문에 붙여지고 신체가 온전하게 선산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자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됨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신부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을 곱씹고 있을 때 취향이 또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첩이 옛날에 받은 돈으로 선물을 마련해 왔사옵니다. 사약이 내려지기 전에 공을 돌아가시게 하기 위한 동약이 온데 공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나이다. 공께서는 이를 들으시겠습니까? 신부사는 비로소 두려움을 털어내고 마음이 가벼워졌기에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옳도다. 그래, 약은 어디에 있느냐? 신부사가 빨리 독약을 내놓으라고 하자 취향이 행장을 풀었습니다. 한 상자에는 좋은 술 몇 마리 있었고 한 상자에는 어포와 육포가, 한 상자에는 죽었을 때 입을 수의 한 벌이, 한 상자에는 급할 때 돈과 밥그릇 몇 덩이가 있었습니다. 취향이 이를 앞에 늘어놓자 신부사가 이해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약이란 말이냐? 먹고 죽을 독약은 어디 있는지 어서 보여다오. 신부사의 독촉에 취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첩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향은 가져온 술과 안주, 그리고 자기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의 부실한 몸에 이 술과 안주를 날마다 많이 드시고 첩과 매일 밤 함께 심한 잠자리를 즐기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망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술과 안주, 그리고 이 취향의 몸뚱이, 이 셋이 바로 대감을 돌아가시게 할 독약이옵니다. 취향은 애석하게 여기지 말라면서 주색이 세약한 사람의 명을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부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크게 한바탕 웃고는 쓸쓸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과연 천하의 명기다운 말이로다. 너의 몸이 바로 독약이란 말은 명언이구나. 신부사는 당장 독약을 먹어야겠다면서 어서 술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신부사는 밤마다 술에 취해 취향과 살을 맞댔습니다. 과연 한 달이 못 되어 신부사는 유배지에서 마침내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취향은 손수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관을 한양까지 옮겼습니다. 취향은 제물을 차려 제사 지낸 뒤 서럽게 통곡하고는 관 앞에서 자결했습니다. 신부사는 사형 집행 전에 사망했기에 극형이 정지되고 자선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취향을 열부기생이라 칭찬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